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8월 8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밤 9시 35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급변동이 심했다가, 자, 이제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거 보기 전에 우선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이틀, 3일 공백이 있어서 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대볼게요. 자, 외국인이 이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 팔았네요. 코스닥은 492억 팔았고요. 선물도 925계약 팔았고, 현 선물을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현 선물을요. 기간도 보시면 일단 현물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조금 사고, 역시 기간도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8월에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옵션을 가지고 오늘은 옵션을 가지고 뭐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제가 이 옵션을 좀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물론 다음 옵션 만기일로 롤오버 된 것도 있겠지만 일부 물량은 또 오늘 보니까 일부 물량은 또 좀 청산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청산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풋은 제가 어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풋을 외국인이 팔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풋을 50계약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 200계약 가까이 외국인이 최근에 며칠 동안 풋을 샀었는데 오늘 50계약 정도 팔았으니까 일부분 물량은 좀 오늘 좀 만기에 청산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콜을 오늘도 좀 샀죠. 그래서 외국인은 현선물은 팔고 있고 오늘 옵션은 또 콜 쪽을 좀 많이 사고 풋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만기일이라 참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내일부터 다시 또 체크를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물량은 좀 롤오버가 될 물량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물을 지금 외국인이 계속 좀 팔고 오늘도 팔고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외국인이 6월 달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현물하고 선물을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6월 만기 이후에 옵션.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도로 좀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시작된 현물의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이 매도 공세는 선물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최근에 선물을 먼저 팔고 지금 이제 현물을 뒤늦게 지금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 공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당장 주가는 급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달 말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8월 달은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권의 고점을 한 21선 정도까지만 우선 보시고요.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이런 추세가 좀 박스권 추세가 좀 더 이어질 듯 합니다. 일봉상의 스토캐스틱이나 또는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봉상 100분이나 120분 봉상 또는 짧게는 30분 봉상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이렇게 잠깐 단기적으로 2박 3일이나 3박 4일 코스로 매매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다시 저점에 잡으면 되니까요. 예,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 8월 말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8월 28일 날 그게 이제 규제 확산 조치가 발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세금 관세를 때리는 게 9월 1일부터 또 발효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8월 달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있을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짧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또 이렇게 21선 근접해 오면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또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추세적으로 지금 돌아선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요. 8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8월 달이 끝나고 9월 달이 되면 이제는 발효가 되든 안 되든 또 8월 달에 이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방향성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추세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8월 달까지는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는데요. 자, 지금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미 21선은 꺾였습니다. 또 5일선이나 11선도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저점도 깨고 내려갔죠.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그때 지난번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주봉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더 빠졌죠. 지금 일단 기본적인 추세, 저점을 연결하는 짧은 추세 선상은 이탈했죠. 요 자리는요.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고요. 대략 한 200일선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4700원, 41,000원 정도까지는 좀 주봉상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41,000원이면 오늘 42,650원이니까 200일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200일선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200일선이 4306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주봉이니까 하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이번 주는 4306원이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200일선이 4400원, 한 45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자, 그것도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십시오. 오늘 추세선 일단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토캐스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도 주봉상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는 일봉상은 어느 정도 저점에 좀 온 것 같네요. 물동네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 찍고 음봉 2개 맞았고요. 추세선은 완전히 이탈했고 쌍봉 비슷하게 5파가 완료가 됐고 그러면 1파 상승의 요 고점까지 요 지점까지 깼네요. 그러면 쌍바닥 찍으러 다시 와야겠네요. 쌍바닥 찍으러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힘이 약합니다. 이 양봉을 하나 때렸는데 음봉을 이 양봉의 절반을 깨버렸죠. 종가상으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안심하지 마시고요. 8월 말까지는요. 자,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남전자 한번 볼까요? 그냥요. 아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도 21선까지 가려면 2,400원까지죠. 2,400원까지. 이제 오늘 11선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아남전자도 지금 당장은 이걸 돌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매바닥으로 상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양봉 3개가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봉이 한 2개 정도로 최소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안암전은 21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제 짝다리를 찍고, 지금 다리 하나만 이제 들고 지탱하고 있는데, 좀 짝다리를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한 21선까지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물론 바로 21선까지 가면 좋겠지만, 요 11선이 좀 각도가 좀 가파르게 좀 각도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를 큰 거래를 싣고 뚫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아니니까, 좀 더 눌려지고 나서 짝다리를 잡고, 그러면 그동안에 11선에 살짝 들어 누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한번 11선을 돌파해서 21선 근처까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한 21선 근처까지 우선 보시고요. 내일 정도부터는 음봉이 한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좀 떼어준다든지, 조금, 네, 그러면 비중 조절만, 전량 매도 하다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곤란하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또 저쯤에서 잡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다음. 9일제지 한번 볼까요? 자, 9일제지가, 잠시만요. 지난번에 이 저점이 얼마였죠, 이게? 아닙니다. 4,350원. 제가 그때 9일제지는 한 4,500원 정도, 뭐 4,600원, 4,5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열려있다 말씀드렸죠. 이날 제가 말씀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4,500원까지 깨면서 4,355원까지 장중에 깨졌었네요. 밀려왔났었네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4,500원은 저는 이제 깨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다시 밀린다. 지금 11선의 각도가 좀 제법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11선을 돌파할 것 같지는 힘들거든요. 자, 이 종목도 내일이나 모레 한번 조그만 음봉이 좀 나와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자, 파동 한번 볼까요? 1파 음봉 나왔죠. 양봉 나왔고, 음봉 나왔고, 또 양봉 10장이 나왔고, 음봉 2개 떨어지면서 완전 바닥 찍고, 파동이 완료가 됐죠, 이제는 완전히. 자, 파동이 완료되면서 양봉 2개가 떨어졌으니까, 11선 각도가 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음봉이 좀 놓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저점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한번 가지고 계셔 보시죠. 이제 뭐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더요. 투자자 동향을 보면 기간이 한 6만 주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뭐 최근에 샀던 거 거의 다 많이 팔았고요.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9일되지. 큰 시세를 주고 요번에 요 저점까지 내려왔나? 여기까지 내려왔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가지고 가면요, 한 8,000원까지는, 한번 또 시도해보지 않을까. 뭐, 운이 좋으면 8,000원 더 돌파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번에 요 저점은 저는 저점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500원 근처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메모를 잘 해놓으신 분은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한 번 더 이 종목은 파동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듯 합니다. 자, 저점 매수. 이 종목을 만약 신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4,300원짜리가 지금 뭐 5,400원, 장중에는 5,8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뭐, 21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5일선이야, 요 21선 근처. 5,060원이 21선이고요. 5일선이 5,118원인데, 그 자리 정도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깨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파동은 완료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좀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일부 포트에 조금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9일 제재는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특산 하이메탈은 일본 규제에 뭐 관련 일의 반도체였는데, 특산 하이메탈도 제가 빠져봤자 4,600원, 650원까지라 그랬는데, 요 직전 저점 근처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4,830원을 찍었네요. 자, 4,600원, 700원까지는 안 왔지만, 뭐, 이 종목도 만약에 눌려진다면 한 번 더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좀 이 종목은 좀 약해 보이죠. 아직 5일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글쎄요, 이 종목은 뭐 4,700원, 600원, 이번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4,620원 요 자리는 깨지 않을 듯 합니다. 자, 힘이 좀 약해 보이죠, 이 종목은요. 자, 일진 다이아. 자, 일진 다이아도 파동을 한번 보면 5파가 끝났죠. 하나, 둘, 셋.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이 종목도 2개의 양봉이 떴죠.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보는데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선도 각도가 좀 있거든요. 바로 뚫고 가긴 힘들 것 같고, 이 종목도, 일단, 다리 하나를, 이렇게, 뭐라죠? 그냥 외봉이잖아요. 외봉 상승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바닥 상승이기 때문에, 쌍바닥 정도로 좀 만들어서 가면 좀 더 힘이 붙겠죠. 조금 더 눌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눌러질 때, 5일선이 지지가 된다든지 또는 5일선 살짝 깰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눌러질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인데요. 이 종목도 일단은 21선까지 목표가를 우선 잡아보시죠.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고 지금은요. 자, 신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도 일단 신은은 이제 11선을 탔네요. 자, 11선도 살짝 들어 누웠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신은은 여러분께 지난번 저점 1765원 요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봉상 그때 제가 파동을 꺼드렸죠. 이렇게 꺼드렸는데 이번 저점이 얼마였나요? 1790원 1790원이면 1760원. 그때 제가 175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1790원을 찍었네, 이번 저점은요. 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나중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번 저점 1790원을 크게 이탈해서 1765원을 깨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시장이 워낙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이 종목도 이제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2065원을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65원입니다. 2065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번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요. 자, 이 종목은 외국인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하도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종목을 3일 동안 지금 샀죠. 3에서 올려놨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외국인이 아마 조금 팔려고 할 겁니다. 이 종목은. 내일 한번 보죠. 오늘 후성이 엄청나게 강했네요. 자, 후성이 거의 상한가까지 비슷하게 갔는데, 자,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동은 이미 하락 파동이 완료가 됐고, 오파가요. 세 개의 양봉이 뜬 이후에 다시 연봉을 한 방 맞아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자, 쌍바닥을 만들면서 급등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주가 힘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강력하게 뚫었는데, 자, 이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려고 하지 않을까. 파동상 이 친구도 하나 더 남았죠. 1파, 2파, 3파, 4파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눌려준다면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하거든요. 이 종목도. 눌려질 때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또 따라 붙었다 저번처럼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11,350원이죠. 이 종목은 12,000원까지는 좀 오늘 12,000원 안 갔죠. 12,000원 정도는 또 하나의 고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12,000원을 뚫고 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다시 눌러질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SKC 코롱 PI도 지난번에 얼마 찍었나요? 26,650원을 찍었네요. 자, 이 종목은 저는 23,000원까지도 봤었죠. 옛날에 좀 심하게 부기한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지금은 강력하게 기간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3,000원까지는 당분간 올 것 같지는 않죠. 분위기가. 자, 여기서 강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엄봉 2개, 쌍둥이, 팽이행 2개 뜨고 다시 오늘 양봉이 들어왔죠. 자, 이 종목은 200일선을 지금 뚫을 기세인데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저항선들을 지금 많이 뚫어놨네요. 이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저항선은 36,895원. 요 자리가 이제 저항선이 되겠네요. 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36,895원까지 보시고요. 지난번에 이 종목 월봉상 이 전환선이 가파르게 꺾여서 내려왔다 그랬죠. 각도가 굉장히 깊었는데, 조금 완화가 됐죠. 지금 보니까 모양이.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월봉상. 자, 월봉상 추세를 보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마무리 지었나요? 자, 이 종목은, 좀 눌림목을 만약에 주면요. 21선도, 11선도 좀 돌아가고 있는데, 한 11선까지 3만원 근처에 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쌍방울도 하나, 둘,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거든요. 아직 종가상으로 오파가 완료가 안 됐거든, 상승이요.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적어도 이 종목은 1375원을 만약에 종가상으로 넘긴다면
그 가격 이후부터는 이제 오파가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최소한 1375원 이상은 한번 종가상 나오지 않을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종목도요. 아, 노바텍이 세네요. 아직 15,000원 오지도 않았는데, 노바텍이 결국엔 15,000원, 15,850원까지 찍었네요. 아하. 15,000원까지는 안 왔습니다. 15,850원. 노바텍. 아, 15,850원. 이제 완전히 돌아섰는데 보니까, 이제는 15,000원 안 올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마지막 짧게 소파동상으로는 마지막 5파 구간이 지금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있으시다면 이제는 내일부터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짧게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도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21선 근처까지 왔네요. 자, 이 종목도 이제 11선이 살짝 옆으로 누웠죠. 11선이요. 지난번에 이 종목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11선이 살짝 들어 눕게 됐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목표가는 21선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2547원이 현재 21선인데요. 오늘 2515원을 찍었네요. 거의 21선 근처까지 갔다 왔으니까, 조금 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눌려지지 않을까. 기관하고 외국인들.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5일선을 잘 보시고 내일요. 내일 5일선이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5일선을 지지선을 보시고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고 5일선을 이탈하면 뭐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이탈하면 진짜 손절해버리지 뭐 얼마 안 나니까 차이가요. 아니면 뭐 좀 기다려 보시죠. 이 종목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봉 당장 21선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매물백에 걸리죠. 자, 이 종목도 당장 이제 올라갈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600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2,500원에서 2,600원까지. 2,550원에서 2,600원의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이라서, 자, 당분간 이 종목은 예, 매수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죠. 보유하신 분들은 2,650원 정도, 많이 가면 한 2,7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죠. 2,700원까지도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잘라 주시죠. 내일부터는요. 자,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을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종목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급락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그때 계셔가지고 제가 3번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 일단 받아라,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그분이 받으셨나요? 자, 그분은 매매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단타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분봉상 우선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하한가를 한 2방 이상 맞은 종목, 이렇게 3방 맞은 종목들은요, 일반적으로 요 하락하는 중에, 강력하게 하락하는 중에서도 여진이 있습니다. 하락의 여진이요. 그것도 역시 3번의 여진을 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적으로는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계속 하락하다 여기 양봉 하나 떴죠. 이 여진 하나 나왔죠. 이 양봉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십자형 보이시죠? 이 자리가 또 하나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렇게요. 양봉이 나왔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하나, 둘.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정상적이라면, 물론 뭐 요 자리에서는 사불마저 두 번째 파동이니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 저점을 살짝 깨는, 12,600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받아주면 또 여러분 단타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받아주지 않습니까? 12,600원을 깨고 다시 한번 하락의 연봉이 나오면요, 거기서 이제 양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하락인데, 거기서 파동을 또 짧게 하나 둘 셋 계산하시면서 또 매매를 하시면 대략 아마 이 벽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16,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12,600원을 살짝 깨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12,600원을 깨는 모양이 나온다면요, 지금 자리에서 14,65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당장 뭐 이 매물 벽들이 많아가지고 15,800원까지는 열려있긴 한데, 저 같으면요, 짧은 소파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하나, 둘,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겠네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양봉. 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도 이 종목은, 한 번 양봉을 가면, 16,800원까지가 최대치로 봅니다. 대략 한 16,500원까지요.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2파 하락을 이후에, 이 종목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두 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요 가격이죠. 종가요. 종가가 얼마죠? 15,200원이 종가인데, 이 15,2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시점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파 상승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신라젠이라는 모든 종목마다 다 제가 세력이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세력이 있다 해서 다 주가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코스닥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 코스닥 종목들도 이 신라젠의 파동을 보시면서 신라젠이 마지막 3파 상승이 시작이 되면 5파가 이제 완료가 되면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도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또 다시 밑에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라젠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자, 신라젠은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5일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5일선이 19,440원인데 내일은 얼마 정도 될까요? 6,000원이면은 14,000 얼마인데, 그러면 내일 5일선은 맞닥뜨리겠는데, 잠시만요. 하나, 둘, 예, 한 번 더 상승이 여기 30분 봉상 남아 있습니다. 30분 봉상.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120분 한번 볼까요? 자, 120분 봉상으로도 보면 여기 하나, 둘, 지금 양봉이 하나 떴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음봉이 나오고 또 다시 양봉이 하나 떴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저점을 한번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12,600원요. 한 번 더 내려오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분봉상 120분 봉상 바닥입니다. 그때는 좀 길게 조금 더 길게 보유하셔도 될 것 한데요. 아직은 일봉상으로는 이런 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양봉이 뜨고 음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코롱 티슈준이었나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코롱 티슈준도 하한가를 맞고 그랬을 때 제가 그 파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30분 봉이나 120분이나 60분 봉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 매수하십시오. 12,600원 한번 깨는 일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짝재리 보고 계시다가요. 자, 대략 다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이글벳을 지난번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조금 소량 조금 매수하고 갔었는데요. 이글벳 오늘 좀 7% 올랐죠. 저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글벳은 한 21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21선이 얼마나 5,75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우선 목표가를 요 정도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밑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글벳을 뜬금없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중간중간 저는 저점 매수, 고점 매수하면 단타를 치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10월달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무슨 돼지 뭐 있었잖아요. 열병인가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이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백강 소재는 그때 파동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봉상이요. 하나, 둘, 셋. 파동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백강 소재는. 혹시라도 모를, 아프리카 돼지 그 열병이 혹시라도 모를 그럴 일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이 종목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단타를 치면서 계속 좀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 아진산업, 요거는 물량이 나오죠. BW 물량. 전환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곤란하고요. 모나미 7,250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팔자가, 앞자리가 팔자로 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라 그랬죠. 8,200원이 되든 8,300원이 되든 8,9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팔자로 바뀌면 분할 매도 하라 그랬는데, 고점이 얼마 나왔죠?
950원까지 갔다 왔네요. 아,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까지 갔다 왔는데, 이 종목도 관심을 완전히 끊지는 마시고요. 지금 파동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주가라는 게 쌍봉을 찍어야 완전히 끝나는 거라서, 근데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좀 부담스럽죠. 급등락이 심하고 하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하지만 일지테크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자, 일지테크도 그 상한가 이후에 좀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진 시스템 잠깐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서진 시스템 예전에 제가 서진 시스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뭐 기본적으로 박스권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 촉으로 제 감으로 이 종목은 한 번은 22,000원이나 22,500원 정도까지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감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저점 얼마였죠? 25,5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25,550원이요. 엄청납니다. 22,000원을 원래 깨서는 안 될 정도, 종가는 얼마였죠? 21,300원이었는데 엄청났네요. 물론 제가 가격까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지만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맞긴 맞았는데, 자, 긴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이 종목은요. 제가 추세선을 몇 개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이제는 21,500원 정도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나중에요. 자, 파동이, 하나, 둘, 셋. 근데 이 종목은 좀 걸리는 게, 이게 고점이, 이게 한번 보시죠. 연속 3개가 떨어졌어요. 3봉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점이 연속 3번이 나왔으면 이 종목은 한계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24,380원. 많이 가봤자 24,900원 정도. 이상은 가기 힘듭니다. 이 종목은요. 24,900원 이상은 가기 힘드니까 자,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굳이 크게 관심을 아직은 갖지 마시고요. 24,900원, 25,000원부터는 또 매물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이 일반 개별주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1선까지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다음에 일반 개별주가 다시 분명히 한번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이번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폭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8월 말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반 개별주가 어느 정도 보시기에 조정권에 들어온다 싶으면은 일본 규제 관련주로 다시 한번 잠깐 가시면 됩니다. 자,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 솔브레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 솔브레인은 한 번 더 제가 파동이 남았다,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 이제 5파 상승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5파 상승은 제가 넉넉하게 9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9만 한 2, 3천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파 상승이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성도 마찬가지죠.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캠, 이 세 종목은요.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이 남았죠. 이 종목도 5파가 한 번 더 남았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어디 갔나? 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개별주는 21선 정도까지 단기전 한 목표가를 두시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하시든 아니면 단기 매도를 하시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서 저점 매수. 그동안에 심심하시다 싶으시면은 일본 규제 관련주 소액 들어가셔서 이런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 솔브레인 지난번에 66,000원까지 제가 근처까지 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요 완료되고 66,000, 요 저점이 얼마죠? 66,600원까지 왔네, 이 종목이. 자, 66,600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66,000원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잡으셔도 괜찮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6,000원 근처 66,000원 꼭 10분짜리 아까 제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61,100원, 200원, 300원 어쨌든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를 좀 67,000원보다 빠지면 분할 매수 하시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종목은 바닥을 찍었고요. 이 종목도 계속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별주들이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개별주는 21선 근처하면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좀 하시죠. 자, 하시고 다시 일본 규제 관련주 쪽으로 몰빵 지르지 마시고요. 일부 포토 비중을 좀 넣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